막스의 장편화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신장에 무리가 되는, 신장에 부담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굉장히 다양하죠.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이런 행동들이나 편향적인 식습관들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단백질을 과다하게 많이 먹었을 때 신장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어떠한 부담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딱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신장이 하는 역할과 신장의 건강이 무너지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을 과도하게 많이 먹었을 때 도대체 왜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신장과 관련되어서 장내 미생물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 혈압 또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노폐물 배출은 혈액을 여과시켜서 요소나 크레아틴, 요산 등의 노폐물을 걸러내어서 소변으로 배출을 시키고, 체내 수분 및 전해질 균형 조절은 나트륨, 칼슘, 염소, 인산염 등의 전해질 농도를 조절을 시켜서 신체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이 균형을 유지를 시킵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면 신장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고, 혈압이 너무 낮으면 중요 장기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 건강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피로감을 잘 느끼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동시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식욕이 감소를 하고 수면에 장애가 생깁니다. 밤에 쥐가 잘 나면서 발과 발목이 붓게 되는 형상이 나타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콩팥은 두 개이다 보니까 한쪽은 없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히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인체 내에서, 체내에서 이 걸러내야 되는 것들, 그쵸? 배출시켜야 되는 독소들이라든지 노폐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두 개가 있는 걸 텐데, 이 두 개를 내가 잘 관리를 해줘야 젊은 시절부터 노년기 때까지 건강에 문제가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향들이나 방법들은 굉장히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음식이 있고, 하나는 정제된 단백질이 있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소화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이 대사가 되어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보충제의 경우에는 정제가 되었기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기에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과도하게 많이 섭취했을 때 왜 문제가 되냐? 단백질은 질소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체내 질소 노폐물이 많이 형성이 되고, 노폐물을 걸러주는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면서 신장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고단백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 콩팥 기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2020년자 날짜의 뉴스인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고강기 교수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얼바인 대학교 칼란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콩팥 기능 감소가 없는 천여 명을 대상으로 평균 5년, 15년 이상 추적 관찰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고단백 섭취군이 이 콩팥 기능에 빠르게 감소했고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뉴스 본문을 보면 고단백 섭취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 증가와 사구체내 압력을 증가를 시켜서 과여과를 유발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뉴스 결과만 보면은요, 콩팥 기능에 이상이 없는 사람도 과도하게 이 단백질을 장기간 동안 고단백으로 먹게 되면 멀쩡했던 장기가 망가지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장내 벽의 약화로 독소가 혈관 내로 다량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신장에서 노폐물이나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피로도나 무리를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만성 신장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뉴스 결과에서는 자꾸 재발하는 신장 결석의 원인은 장요로 미생물이라는 뉴스 결과 또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면역학과 카이트할 등 연구진이 진행한 미생물군의 변화가 신장 결석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국제학술지 마이크로바이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앞서 수술적 방법으로 신장 결석을 제거한 신장 결석증 환자 83명을 모집해 건강한 대조군 30명과 장, 요, 구강 미생물을 비교하는 방법론을 활용을 했고, 환자들은 분석 이전 90일 이내에 항생제에 노출이 되지 않았고, 특정 장내 세균과 세균의 유전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메타게놈 시퀀싱 등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비교 결과 신장 결석을 형성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미생물 군집 형성 및 미생물군의 교란에서 상당한 차이가 관찰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신장 결석을 형성한 환자들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더 많이 보여 분석 이전부터 항생제에 더 많이 노출됐음을 시사했다라고 본문에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든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든지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과다하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요, 균형의 추가 무너지게 돼버리니까 우리 몸에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장 속의 미생물들의 균형이 틀어지게 되면은 지금 뉴스 결과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신장 결석이 또 장내 미생물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고, 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나 특정 미생물의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요, 균형이 올바르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신장 건강도 내 일상생활 균형이 맞아야지 튼튼해진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저는 기승전 장입니다. 장 건강이 튼튼하면 우리 일상생활 건강에 뼈대가 세워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